특히 올해부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사실상 거대한 공사판이 된다. 그 덕분에 이 인프라 대호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 중요한 이슈들이 나와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이 인프라 순위가 여기 한국보다도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2019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세계경제포럼에 따라서 공식 집계된 기준에 따르면 인프라 분야 경쟁력 순위가 미국은 141개국 중에서 13위, 한국은 6위에 있습니다. 상당히 한국이 또 상위권에 있고 반대로 미국은 종합기준 13위인데 여기 기사 보시면 전기 공급 인프라와 상수도에서는 23위, 철도 분야에서는 48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미국을 가보면 항상 느꼈던 게 야, 지하철 이런 게 좀 확실히 한국이 좋구나. 반대로 미국은 생각보다 많이 노후됐는데 낙후됐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불편할 때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 경제력에서도 그렇고 국방력 이런 거에서도 초강대국인 거 부인하기 어려운데 야, 인프라만큼은 좀 투자를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순위도 이렇게 나오니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번 대통령들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의 인프라 개선하겠다. 노후된 거 낙후된 거 바꾸겠다 했는데 제가 꾸준히 보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다른 더 중요한 이슈들이 터지고 투자할 곳들이 많으니까 인프라 투자는 계속 밀리고 했었는데 2021년에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약 1조 달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화 10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해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었죠. 여기 서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로도 깔고 전력망, 철도, 인터넷, 상수도, 기후변화, 항공, 친환경, 전기차부터 원자력, 태양광 이런 것들 엄청 기대가 컸었는데 아마 느끼시기에 근데 인프라법 통과됐다 그러는데 딱히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셨을 텐데 확실히 법안 통과되고 행정 절차가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좀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11월 인프라법이 통과됐는데 2023년 3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할당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인프라법 통과 이후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 사진은 뉴욕의 한 공항입니다. 라가디아 공항이라는 곳인데 이 공항의 시설 보수를 맡은 인프라 관련 기업의 CEO가 최근에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미국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프로젝트도 드디어 발주하고 돈도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회사 US 스틸의 CEO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포스코 같은 대표 철강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인프라법 덕분에 살았다.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걱정거리도 많고 경기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인프라법 덕분에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철강회사니까 인프라의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물론 본인도 2023년에 하반기에 약한 침체가 올 것 같긴 하다. 근데 어차피 이 정부 주도의 사업은 침체와 무관하게 꾸준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강력한 회복이 예상된다. 경기도 회복하는데 인프라법 덕분에 수주도 엄청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철강회사가 골디락스 랜딩 이게 아주 좋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되게 좋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는 분위기를 전달해줬습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최근에 텍사스와 같은 여러 개 주들에서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터넷망 아니면 상수도 이런 노후된 것들에 대한 보수, 설치, 공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찾아볼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국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증거가 한국에서도 보이는데요. 또 한국이 아무래도 건설, 인프라 이런 쪽에 강국이잖아요. 기술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데 미국이 원래는 수주 순위에서 10위권 바뀌었습니다. 딱히 인프라 투자를 안 하니까 한국의 수주 목록에서도 순위권 내에 없었던 거죠. 10위권 밖, 20위권 밖 완전 순위 밖에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3위까지 올랐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완전 제가 봐도 야, 미국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건설 시장, 인프라 시장에서도 큰 손인가 싶을 정도로 순위가 급상승한 걸 알 수 있는데 어떤 나라가 한국에다가 건설 프로젝트를 맡겼나?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인도네시아, 2위가 사우디입니다. 그에 이어서 3위가 미국이라는 얘기인데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수도 이전 프로젝트라는 어마어마한 걸 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 일감을 많이 요청하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엄청난 프로젝트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주 규모 기준으로 1위에 올라 있는 것 같고 또 마침 2024년부터 1차 이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들어오는 것 같고 또 2위 같은 경우는 사우디 네옴시티 오일먼입니다. 네옴시티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2030년까지 정말 사막 한복판에다가 신도시를 세우는 프로젝트가 네옴시티죠. 이것도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 2위 거기에 3위 미국까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세계 건설 시장 성장 전망치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반대로 대미 건설 수주액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청하는 건설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확실히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발 인프라 투자는 중장기적으로도 늘어날 것 같다.
말 그대로 돈이 계속 몰리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인프라 관련주들 혹은 인프라 관련 주식들을 담고 있는 ETF도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인 관련 ETF는 PAV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이 단어의 뜻 자체가 포장, 도로 포장이라는 뜻이죠. 대표 ETF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다 미국 기업이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이 유나이티드 렌탈, 딱 이름 들어보시면 렌탈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중장비를 대여해주고 그런 걸로 수익 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인프라 관련 기업들, 철강, 알루미늄, 전력 공급해야 되니까 관련 회사들, 그리고 캐터필러나 디어 같은 중장비, 건설 장비, 원자재를 많이 운반해야 될 테니까 철도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골고루 담겨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런 기업들에 분산 투자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를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단기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건설하면 한국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거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기사 보셔도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 총력,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 출범. 물론 국내에서 경쟁도 하지만 해외에서 같이 한 팀으로 뭉쳐가지고 일감을 따오면 좋은 거니까 원팀으로도 수주 노력을 하는 모습이고, 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아예 한국 정부에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수주 좀 줘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도 각종 인프라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 투자 이런 것들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건설 인프라 기업들도 전력을 다해서 일감을 따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도네시아, 사우디, 미국, 우리나라 건설 수주 규모 1, 2, 3이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만 수주를 받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맡고 뛰어들 테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도 기회 잡으려고 선제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쪽 부분은 새로운 골드러시라고까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실히 돈이 좀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고금리에 경기 침체 이슈도 있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설 인프라 기업은 경기에 특히 민감한데 괜찮을까?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경기 침체 온다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위험 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최소한 3가지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기업 공부를 하실 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글로벌 인프라에 분산을 해놨는가, 너무 국내에만 집중적으로 매출이 쏠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반대로는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 신사업,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돈이 쏠릴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출해서 신성장 동력을 늘리려고 하는가. 또 무엇보다도 위기가 올 수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위기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 중인가. 최소한 이 정도 3가지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 국내 기업을 예시로 들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DLEN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2023년 3월에 미국의 석유화학 정제시설을 짓는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같이 협업하는 회사가 미국의 대표 에너지 회사들이죠. 쉐브론, 필립스,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합작해서 만든 기업과 협업을 한다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인데 미국에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진출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단순히 이런 기사만 보시고 그냥 미국 나가니까 잘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이런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한 적이 있는가, 그런 걸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런 기사 보시고 그냥 해외 나가니까 잘하나 보다 하실 수 있지만 막상 산만 뜨고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진척이 더디게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든지 보류된다든지 할 수 있는데, DLN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15년쯤에 미국에다가 한국 타이어 공장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도 이 기업이 미국에 혹은 그 지역에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본 기업이 또 하기도 좋고, 그게 또 레퍼런스 이력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도 좀 신뢰를 받겠죠. 그런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두 번째, 친환경 등 신사업 확장을 잘 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올해 인프라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이 친환경이잖아요. 그 친환경 중에서도 원전, 또 미국이 다시 친환경 중에서 미는 사업이 전기차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원전, 원자력도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총 60억 달러 지원금을 벌써 배정하겠다고 올해 들어서 2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1차로는 올해 초에 4년 내에 폐기, 은퇴 예정인 노후 원전을 지원해주는 자금을 발표했고, 2차 3월 달에는 폐쇄 임박 예정인 원전까지도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신재생 에너지 확보하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원전을 포함한 친환경도 유망한 사업이 될 수 있다,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확실히 국내 건설사, 인프라 기업들도
미국의 친환경 사업에 목맨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이 SMR이라는 거는 소형 모듈 원전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차세대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유망한 산업이죠. 이런 원전과 또 요즘 중장기적으로 아주 주목받는 탄소 포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저장까지 해두고 그걸 또 재활용하는 이런 기술이 유망하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국내 건설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드리고 있는 DNC 같은 경우도 기사 보시면 차세대 원전인 SMR과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사업을 뜻하는 CCUS 여기에 힘준다라고 기사가 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미국 차세대 원전 기업과 협업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일단 말 그대로 유망 산업을 선점해 놓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돈 들여서 원전 관련 인프라를 지을 거고, 그러면서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던가 대표적으로 탄소 같은 게 많이 방출되거나 이럴 때 또 관련해서 탄소 포집, 저장, 활용하는 시설을 지어야 되고 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친환경 원전도 선점하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탄소 관련된 인프라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 연계 효과, 매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보이는 겁니다. 그걸 설명한 게 요 플랜트, 우리나라도 건설 플랜트 잘 짓기 때문에 플랜트를 연계한 사업 이렇게 다각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세대 원전과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두 가지 체크리스트는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방어입니다. 수비도 중요하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는 최소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은가, 특히 이런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아무리 돈 잘 벌어도 빚이 많아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가능하면 100 이하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는 부채 규모가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종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종 기업보다 낮은가,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거 말고도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가, 부채, 빚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현금이 많은 것도 또 좋겠죠. 그리고 신용등급, 그걸 대변하는 신용등급도 안정적인가,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데, 국내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검색하시면 리포트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증권사의 리포트를 크로스 체크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DNC라는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 5천억이 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83%로 100% 아래고 국내 평균보다도 낮다. 그리고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은 AA-로 상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리포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전체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부채비율, 현금성 자산, 신용등급, 이런 정도는 공부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리스크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23년 초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 났습니다. 건설업이 초호황해가지고 오죽하면은 건설시장 인력이 부족해서 비행기까지 보내가지고 건설 노동자분 태워서 모셔오는 겁니다. 비행기로 수송해 오는 거죠. 야, 이 정도로 뜨거웠던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미국 건설업 인프라 쪽에 80%가 직원 채용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업계 평균보다도 훨씬 임금이 높았다. 건설협회 추정에 따르면 올해 2023년에도 여전히 건설 근로자가 부족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2022년 건설업 쪽의 실업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이 정도로 뜨거웠는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고금리 여파나 경기 둔화 침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올해부터, 특히 2023년 2월, 3월 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미국발 인프라 호황, 또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여러 기사들, 중요 이슈들이 보여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분야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